네, 안녕하세요. 단진동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혹시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은 그 엑셀 파일 거기에 이제 공유 프로그램에 질문 올려도 되고 학교에서 뭐 질문해도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진동이라는 게 뭐냐? 바로 물체가 두 지점 사이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왕복하는 운동을 우리가 진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떤 물체가 여러분들 뭐 기계를 뭐 떠올려도 될 것 같아요. 기계에서 이렇게 계속 진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뭐 매질이라고 하죠. 이제 파동이 이렇게 뭐 진동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진동이라는 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배웠던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주로 이제 병진 운동이라고 해서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계속 변하는 운동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뭐 당연하지만 우리의 지구 자체,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생활권 자체의 부피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죠. 그러니까 부피가 딱 정해져 있는 그 한도가 있는 상황에서 물체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할 수는 없어요. 결국 원래 위치로 되돌아와야 됩니다. 아무리 뭐 기계를 예를 들어 보면 아무리 큰 기계라고 해도 결국 아무리 이렇게 위치가 많이 변해도 결국 처음 위치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진동 부분은 우리 물리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룰 건 이제 단진동이라고 해서 이제 심플 진동 중에서도 그 형태가 가장 단순한 형태의 진동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 이유는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 접근하기가 훨씬 더 우리가 용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진동이 아닌 진동 같은 경우는 수학적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하면 배울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할 수 있죠. 단진동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보면 물체가 평형 위치로부터 변위에 비례하는, 물론 뒤에 그 유도를 할 겁니다. 무엇을 받을 때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여기서 빈칸의 정답은 바로 복원력입니다. 복원력. 물체가 평형 위치로부터 변위에 비례하는 복원력. 이 복원력, 이때 이 힘은 우리가 그때 용수철 공부할 때 배웠죠. 마이너스 kx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이 x, 이 변위, 위치에 대해서 반대되는 방향, 그리고 그 위치의 크기에 비례하는 비례하는 그 크기의 힘으로 물체에 작용할 때 우리는 그 힘을 복원력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단진동은 우리가 그 전에 배웠죠. 바로 등속 원운동을 지름 방향으로 투영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금방 이야기한 등속 원운동을 통해 본 단진동하는 물체의 변위에 대해서 밑에 있는 이 그래프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보면 이제 등속 원운동 여기서는 지금 이제 물체 위치가 여기 A,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이제 반지름은 이제 원의 반지름 여기서 이제 대문자 A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진폭 때문에 이제 기호를 이제 대문자 A라 쓰는데, 반지름이 A인 경로 중에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등속 원운동 하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처음 위치가 A, 그다음에 임의의 위치 여기서 이제 B, 그리고 여기 C, 그리고 D, E, F, G, H로 돌다가 다시 I가 되었을 때 처음에 A 위치가 이렇게 되었다. AI네요. 어떤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럼 이걸 이제 지름 방향으로 투영했다라는 건 여기서는 지금 Y축은 아니고 이제 그 수직축이 요 X축이죠. 요 X축에 대해서 이렇게 그 투영.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아마 투영시키는 걸 한번 배웠을 겁니다. 그 투영시키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투영시키게 되면 당연히 처음 위치 A일 때는 이 원점이 되죠. 변이가 없죠. 근데 이제 B 지점, 물체가 만약 이 P점을 지난다. 임의의 P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P점일 때는 X축으로 투영하면 그때 그 X의 변이가 바로 요 축, 이 크기가 바로 X축의 이 크기가 바로 변이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 변이의 크기를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 원운동을 투영시키는 것만 좀 더 보자면 물체의 위치가 P가 아니라 B 지점이 아니라 C 지점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변이가 최대죠. 그때 그 변이의 최대를 우리가 단진동에서는 진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호로 대문자 A를 씁니다. 이제 되고 그 다음에 C에서 다시 반시계 방향 계속 도니까 그때는 D가 되었을 때는 이 위치가 이제 여기 되는 거죠. 이제 B하고 D는 원운동에서는 당연히 위치가 다르지만 단진동에서의 변이는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E가 되었을 때 반바퀴 돈 거죠. 반바퀴 돌았을 때는 변이가 다시 0이 되죠. 그리고 반바퀴 돌았을 때 걸린 시간은 주기의 절반, 바로 2분의 T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가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E를 거쳐서 FGH. 요 G일 때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진폭, 이제 그 변이가 가장 작은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Y, 요 XJ 크기가 바로 진폭 A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F하고 H도 요 변이는 같죠. 그리고 다시 처음 위치 I로 돌아왔다. 여기 보면 이제 I라는 건 원운동에서는 한 바퀴 이제 회전하는 데 걸린 시간이니까 그때 걸린 시간을 라지 t 주기라고 이야기하고, 마찬가지로 단진동에서도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합니다. 처음 A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린 시간 주기 t. 그래서 반바퀴 도는 데 걸린 시간 2분의 t. 4분의 1 한 바퀴 도는, 즉 A에서 C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4분의 T라는 것도 알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X, 아까 이 변이, 요 변이는 여기서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 세로축의 이 크기가 바로 X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각은 세타입니다. 이 세타는 이제 오메가 T라고 말할 수 있고, 이때 세타는 우리가 위상이라고 단진동에서는 위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X는 바로 요 A, 진폭 A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단진동의 변이,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변이는 X는 A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여기서 이 A, 여기 보면 요 EA는 아까 진폭이라고 그랬습니다. 평형 위치에서 변이가 최대인 지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진폭 영어로 이렇게 A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A라는 기호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메가 T, 이거 세타라고도 쓰는데 이제 이거 위상이라고 하는데, 이 위상은 당연히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죠. 위상은 이거 각 세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위상은 정확한 정의는 사실 세타는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게 바로 사실 좀 더 일반적인 위상이 돼요. 이 파이라고 하는 이 각은 이제 초기 조건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은 조금 더 단순한 건데, 시간 t일 때 위상이 없죠. 위상이 0이죠. 처음에 원점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원점에서부터. 근데 이제 단진동은 당연히 시간 0일 때 그 변이가 0일 수도 있지만 변이가 0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가 0일 때는 이 초기 조건에 의해서 이 파이가 0이 되는 거예요. 시간 t가 0일 때 변이 x가 0이면, 여기서 이제 x가 아니라 세타로 말해야 되겠죠. 세타가 0이면 그때는 파이가 0이 되는데, 초기 조건이 그렇지 않으면 이 파이도 0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이제 생각을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 진동수에서 이제 오메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오메가는 이제 그 원운동 할 때 각 속도로 배웠죠. 단위 시간 동안 회전하는 각도로 해서 우리가 그 t분의 세타로 이제 각 속도 오메가를 정했었는데, 똑같은 여기서 이 오메가를 단진동에서는 각 진동수라고 해요. 이 번역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각 진동수, 물론 이제 오메가라는 그 의미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원운동에서는 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회전했냐, 그 각도에 대해서 본다고 하면, 여기 단진동에서는 그 얼마나 이제 위치가 많이 변했냐로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이 오메가를 씁니다. 그래서 그 용어가 조금 다르게 쓴다라는 거 좀 구분하면 되겠고, 조금 전에 말했던 마지막 이 위상은 세타는 오메가 t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오메가 t 플러스 파이까지 쓰는 게 맞다. 등속원운동에서 회전 각도에 해당되는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위상이 같다 다르다, 아마 그 중학교 때 파동 공부할 때 뭐 위상이 같으면 뭐 보강 간섭 일어나고, 이제 그때 그 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단진동의 변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우리는 이제 속도와 이제 가속도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을 텐데, 단진동의 먼저 속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등속 원운동에서의 그 속도, 여기서 이제 속력이 되는데, 속력이 V는 R 오메가, 이 원운동에서 이 공식 기억납니까? V는 R 오메가라고 이제 우리가 그 유도를 했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반지름이 R이 아니라 대문자 A니까 물체 P에서 이제 원운동하는 물체 P의 속력은 대문자 A 오메가가 되죠. 물체 P가 이제 접선의 방향으로 속력이 A 오메가가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단진동에서는 x축에 대해서 지금 지름 방향으로 투영시키게 되니까 여기 위상이 세타면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가 이제 세타가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 투영시키는 거니까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야 바로 이 그 단진동에서의 그 속도, 여기 이제 속력을 말해서 이제 그 속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a 오메가에 코사인 오메가 t를 곱해줘야 단진동하는 물체 Q의 속력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유도해도 되고, 조금 전에 단진동의 변이 x가 a 사인 오메가 t라고 됐죠. 좀 위에 있습니다. 이거고. 단진동하는 변이를 아니까 이거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속력 V는 변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a는 상수고 사인은 지금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죠. 그리고 그 t 앞에 오메가가 있으니까 오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오메가가 나오면서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미분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나 당연히 똑같죠. 사실 여러분들 편한 대로 유도해도 돼요. 그래서 원운동에서 투영시켜도 되고 아니면 단진동의 변이를 바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도 그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그 단진동의 변이나 그 속도, 그 속력이 그 그래프가 삼각함수 모양으로 되게 아름답게 그려질 거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단진동에서 이제 VX 그래프 위치에 따른 속력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단진동의 변이 x는 a 사인 오메가 t라고 했고 속력 v는 a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x와 v에 대한 이 함수로 나타내려면 당연히 이 두 식을 연립하면서 시간 t라는 이 변수를 소거시켜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거시켜 주는 방법을 저는 이제 그중 한 가지 적어봤는데 꼭 이것과 좀 달라질 수 있죠. 여기서 보면 v가 a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라는 걸 양변에 제곱을 하고, 그렇죠? 양변에 제곱을 했습니다. 제곱했고 이 코사인 오메가 제곱 t를 코사인 제곱 오메가 t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오메가 t로 바꿀 수 있죠. 삼각함수 공식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다시 오메가 제곱으로 분배시켜주면, 그러니까 a 제곱을 양변에 분배시켜주면 이렇게 되고, 뒤에 있는 이 항이 바로 x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 t를 이제 소거시켜주는 건데 x 제곱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고, 그 말은 v에 대해서 정리하면 v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라는 이제 그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x와 v에 대한 함수죠. 근데 이걸 보면 이 그래프의 모양을 그리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모양이 사실 이제 타원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타원 방정식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타원 방정식을 그 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수학에서도 자세히 배우겠지만 타원 방정식의 형태는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그 형태, 이제 방정식의 형태예요. 이때 이 a는 이제 수학이랑 좀 용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리에서는 이 a를 긴 반지름이라고 하고 소문자 b를 짧은 반지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타원에서 보면 여기가 긴 반지름 a, 여기가 이제 짧은 반지름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조금 전에 v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이거 다시 x와 v에 대한 표면으로 이렇게 타원 방정식의 형태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 바꾸려면 풀기 전에 v 제곱은 오메가 제곱 곱하기 a 제곱 빼기 x 제곱, 이 폼을 좀 바꾸면 되는데, 바꿔보면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오메가 제곱분의 v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이걸 x 제곱을 양변에 다 더하면 x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v 제곱은 a 제곱, 양변에 a 제곱으로 나누면 a 제곱분의 x 제곱 더하기 a 오메가의 제곱분의 v 제곱은 1. 지금 타원 방정식과 그 형태가 똑같습니다. 좀 요거, 즉 긴 반지름은 a가 되고요, 짧은 반지름은 a 오메가가 되는 타원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는 긴 반지름이 대문자 a, 짧은 반지름 b가 a 오메가인 이렇게 타원 방정식이 된다. 물론 여기서 이제 뭐 b 값이 a보다 더 클 수도 있죠. 뭐 위로 이렇게 좀 그 타원 형태가 뭐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에 이제 a가 더 길게 그려져 있어서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긴 반지름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XV 그래프가 이렇게 타원 방정식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거 우리가 분석하면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변이가 최대일 때 이때는 속력이 0이죠. 그렇죠. 물체의 속력이 0이 돼요. 그 속도 그래프에서는 그 값이 0이 될 거고 변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0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변이가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속력이 점점 더 빨라지죠. 그렇죠. 그러다가 변이가 0이 될 때 속력이 최대값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변이가 다시 반대되는 방향으로 점점 더 커지되는 속력이 다시 점점 더 느려지고 변이가 반대 방향으로 최대가 되면 마찬가지로 또 속력이 0이 되고 그다음 다시 원래대로 이제 반복되는 거죠. 변이가 다시 0이 되는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속력이 점점 더 커져서 변이가 0 될 때 속력이 다시 최대가 되고 물론 방향이 반대죠. 그 다음에 다시 변이가 점점 커질수록 속력이 느리게 되다가 변이가 최대가 될 때 속력이 0이 되는 이런 값으로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동운동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인 단진동이 되겠습니다. 이제 단진동의 이제 가속도에 대해서도 봐야 되겠죠. 이 단진동의 가속도를 유도하는 방법도 원운동에서의 값을 투영시킬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단진동에서의 그 속도를 바로 미분해도 됩니다. 우리가 원운동 여기서 이제 물체 P는 원운동하는 거죠. 이제 원운동하는 물체 P의 가속도 방향은 원의 중심이라고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구심 가속도라고 했죠. 그리고 그 크기는 A 오메가 제곱 또는 여기서 이제 R분의 V 제곱인데 A분의 V 제곱 써도 되고 A 오메가 제곱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 또는 이제 그 가속도를 이제 보면 이제 A 오메가 제곱이라는 게 요 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투영시킨다고 하면 여기가 위상 세타니까 위에 있는 여기가 이제 세타가 되고 이제 억각이니까요. 그래서 투영시키게 될 때는 다시 여기서 이제 사인 오메가 t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사인 세타를 요 축이니까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이 방향이 아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방향 붙여주고 마이너스 a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 여기서 a 사인 오메가 t가 x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는 저는 이게 좀 더 편하던데 V가 단진동에서의 V가 A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했으니까 가속도는 이 V를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해주면 이제 A 오메가는 그대로 한 번 나오죠. 코사인 미분한 마이너스 N이니까 마이너스 붙고 오메가가 한 번 더 나오니까 오메가 제곱 그리고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와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속도 역시도 그 상하함수 형태로 되게 아름답게 그려진다는 거죠. 상하함수 그래프가 워낙 곡선 중에서도 아름다운 곡선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단진동의 AX 또는 뭐 FX 그래프라도 봐도 될 것 같은데 AX 그래프는 형태가 되게 단순합니다. A는 조금 전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라 그랬는데 이 오메가 제곱은 상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는 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일정한 그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즉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다. 요 가속도 항이라 볼 수도 있고 힘이라 볼 수 있는 건 이 힘은 가속도의 질량만 곱하면 되는데 질량은 어차피 양의 값으로 상수니까 뭐 여기서는 뭐 그 그래프 개형은 그 형태는 똑같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우리가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나오지만 x축에 따른 힘을 볼 때 x가 0일 때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이가 없으면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 근데 변이가 양수다. 양의 변이, 위치가 양으로 변했을 때 그때 힘은 마이너스 값을 갖죠. 마이너스 값. 그러니까 변이가 반대되는 방향을 갖잖아요. 위치가 음일 때는 힘은 양의 방향이니까. 그리고 그 x가 커질수록 f도 같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 비례하죠. 이 그래프 형태를 마이너스 kx 형태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대표적인 복원력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게 그 물체의 복원력이 작용하면 물체는 단진동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단진동 하는 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진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복원력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F는 ma 단진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F라고 하면 그 운동 방정식에 따라서 F는 ma 쓸 수 있고 조금 전에 이 A가 단진동의 가속도를 유도했죠. A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 라고 했으니까 이걸 요 A에다가 대입을 하면
F는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X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M 오메가 제곱 이게 어차피 상수죠. 어차피 M은 질량은 M 정해져 있고 이 오메가라는 것도 지금 이 등속 원동을 투영시키는 거니까 이 오메가도 정해져 있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M 오메가 제곱을 K라 쓸 수 있고 이 K를 비례상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치 이걸 나중에 용수철에 의해서 단진동할 때 이 K는 이제 용수철 상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마이너스 KX, 그러니까 F는 마이너스 KX 이 형태가 바로 복원력의 힘이 복원력일 때 그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진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 역시도 복원력이다. 그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물체에 복원력이 작용하면 물체는 단진동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을 통해서 물론 K는 M 오메가 제곱이다 이렇게 외워도 되죠. 근데 이걸 보통 어떻게 많이 외우냐면 오메가는 루트 M분의 K 이렇게 많이 외웁니다. 이거 여러분들 지금 바로 외워보죠. 오메가는 루트 M분의 K 이렇게 외우는 이유가 이 질량 M 물체 초기 조건 같은 거죠. 물체 실험할 때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 이 K 용철로 실험한다고 하면 용철 상수 우리가 용철 종류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즉 M과 K는 우리가 실험할 때 그 조건으로 정할 수 있어요. 그 조건에 의해서 각 진동수 이 오메가 값은 루트 M분의 K에 해당되는 물리량으로 우리가 유도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외웁니다. 바로 외우도록 하죠. 그럼 이제 단진동의 가속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는 마이너스 M분의 KX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양변의 질량 M으로 나눈 거죠. 오늘 단진동의 주기, 우리가 단진동에 대한 그 특성은 물론 가속도도 있고 속도도 있고 많지만 그 중에 또 주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냐, 몇 분이냐, 몇 시간이냐에 따라서 단진동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 모른다라고도 이제 표현도 하거든요. 그래서 단진동의 주기 T는 오메가분의 2파이예요. 이거 원운동에서의 주기 T와 공식이 똑같죠? 원운동에서의 시간 이거 주기 T는 각속도 오메가분의 2파이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단진동도 공식 형태는 똑같습니다. 단진동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T는 각 진동수 오메가분의 2파이예요. 그러니까 오메가가 똑같아요. 그래서 오메가분의 2파이. 근데 조금 전에 오메가는 루트 M분의 K라고 했으니까 주기는 2파이 곱하기 루트 K분의 M. 공식을 조금 많이 외우는데 자신이 있다 한 사람은 단진동의 주기 T는 2파이 루트 K분의 M. 이걸 같이 외워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혹시 이게 외우는 게 나는 이것까지 외우는 게 쉽지 않다 한 사람은 주기 T는 오메가분의 2파이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또는 외우는 팁인데 오메가는 외우기 쉬운 건 2파이 F 이렇게 외우기도 좀 쉽다 그랬죠. 그러면 이 식을 외우면 T분의 2파이를 유도할 수 있고 이 식을 통해서 T는 오메가분의 2파이. 저는 사실 이렇게 외우고 있거든요. 자주 할 때는 또 외우고 있는데 시간 지나면 또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메가는 2파이 F 이거는 이제 까먹지 않고 계속 기억했다가 필요하면 이걸 이용해서 T는 오메가분의 2파이. 근데 저는 사실 오메가는 루트 M분의 K 이것도 계속 외워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를 외울 필요는 없고 몇 가지 외워두고 필요할 때 좀 형태를 좀 바꿔서 쓰면 여기서 T는 2파이 루트 K분의 M 된다는 것도 유도할 수 있죠. 이건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진자의 주기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첫 번째는 수평 방향으로 진동하는 용수의 진자예요. 용수의 상수가 K, 물체 질량은 M, 용수의 질량은 없죠. 여기 자연 길이, 평형 위치가 O점인데 여기부터 사람이 또는 다른 힘을 통해서 이렇게 최대 변이, 진폭이 A가 되게끔 전체 잡아당긴 상태에서 여기서 초기 조건 V제로는 0이 되게끔 놓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물체의 위치가 요 X라는 그 임의 위치 X일 때 X는 플러스니까 힘은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복원력은 마이너스 KX가 됩니다.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 가속도 MA는 마이너스 KX니까 가속도가 A는 마이너스 M분의 KX가 되는 거고 용수의 진자의 주기는 좀 전에 이 K는 M 오메가 제곱이라 했으니까 그 형태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 T는 오메가 분의 2파이니까 조금 전에 계산했던 이렇게 즉 수평 방향으로 진동하는 용수의 진자 마찬가지로 주기는 2파이 곱하기 루트 K분의 M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수평 방향이 아니라 연직 방향은 어떨까? 연직 방향은 보면 보세요. 먼저 물체가 매달려져 있지 않고 용수철만 있을 때 그때 이렇게 길이가 있죠. 근데 이건 이제 용수의 질량 무시했을 때입니다. 용수의 상수는 K. 그때 질량 M이 물체를 매다면 물체 이제 용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늘어나는 이유가 물체의 질량 M이면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근데 물체가 멈추려면 중력의 크기와 같은 크기로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해야 얘가 멈출 수 있으니까. 그때 처음보다 늘어난 길이를 x0라고 한다면 평형 상태, 우리 평형 위치 O 기준으로 중력 mg, 그다음에 복원력은 kx0. 즉 이러한 여기서 이제 x0가 그러면 k분의 mg가 되는 건데 이 길이만큼 더 늘어난 상태가 바로 평형 위치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평형 위치를 기준으로 사람 손으로 물체를 전체 잡아당겨서 진폭이 A가 될 때만큼 잡아당긴 상태에서 초기 속도 0으로 가만히 두는 거예요. 두면 이제 이 평형 위치 기준으로 X만큼 늘어났을 때, 그러니까 임의 위치가 되는 거죠. X만큼 늘어났을 때 그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봐보면 그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아랫방향으로 mg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원력도 있죠. 근데 그 복원력은 늘어난 길이가 X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용체의 길이는 X만 늘어난 게 아니라 그 전에 중력으로 인해서 늘어난 x0만큼 더 늘어나져 있으니까 복원력은 x 플러스 x0만큼 작용하는 거죠. 근데 이 형태가 좀 항이 총 3개가 되는 건데 이 3개의 항이 복잡해 보이지가 않는 게 조금 전에 위에서 mg가 kx0였거든요. 그래서 mg에다 kx0를 넣으면 이렇게 항이 소거되게 됩니다. 지금 남는 항이 마이너스 kx가 남는 거예요. 그거 조금 전에 수평 방향에서 봤을 때 수평 방향으로 진동하는 용체 진자와 똑같죠. 물체에 작용하는 그 힘이 마이너스 kx, 물체의 평형 위치로부터의 변이의 크기에 그대로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직 방향이든 수평 방향이든 용체 진자의 주기 역시 당연히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수평 방향으로 진동하는 용체 진자와 동일하다. 근데 이제 수평 방향, 연직 방향 동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연직 방향으로 물체를 매달았을 때 분명히 물체가 없을 때보다 그 평형 위치로 이동하는 게 용수에 조금 일어난 상태에서 평형 위치를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이미 복원력이 더 커진 상태가 되는 거죠. 중력에 의해서. 근데 그 중력의 크기와 거기에 해당되는 그 복원력의 그 크기가 항상 같기 때문에 이게 상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평이나 연직이나 용수의 진자의 주기는 변화가 없다라는 걸 이렇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단진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단진자 운동이 그 물체의 그 운동 특성을 보면 여러분들 빠르기가 계속 변하죠. 그렇죠. 보면 여기 지금 최고 지점이고 여기 최저점인데 최고점을 최저점 내려가면서 속력이 점점 빨라집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운동 에너지 커지는 거죠. 이렇게 계속 속력이 계속 변해. 운동 방향도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방향도 계속 변하고 속력도 계속 변하니까 속도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속도가 변한다는 게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건 보통 속도가 변할 때 속도는 크기와 방향의 둘 다 갖는 벡터량이니까 크기와 방향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변하고 둘 중에 하나는 변하지 않는 걸 주로 다뤄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가 변하는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면 델타 T분의 델타 V로 정의하는데 속도가 변하는 게 크기와 방향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변하는 것만 주로 다뤄왔어. 그게 좀 더 단순하거든. 우리 제일 처음 배웠던 등가 속도 보면 그 속도의 방향은 변하지 않고 크기만 변했죠. 맞습니까? 근데 두 번째로 우리 배웠던 거, 그 전 시간 배웠던 거 등속 원운동은 이번에는 크기는 변하지 않고 방향만 변했어요. 등속 원운동 같은 경우.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체의 운동을 보면 사실 둘 다 동시에 변하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이고 훨씬 더 이제 경우일 수도 많습니다. 크기와 방향 둘 다 변하는 거 아무래도 두 가지 물리량을 동시에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형태가 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는 그나마 그 안에서는 되게 단순한 게 바로 단진자이기 때문에 단진자로 그걸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실의 길이는 L이 되고요. 그다음에 실의 질량 물론 무시합니다. 거기에 질량이 M인 물체를 매달았다. 여기가 이제 최고점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초기 속도가 0인 걸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0이죠. 여기서 이제 이루는 각 중심으로부터 수직으로부터 이루는 각을 세타
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크게 두 가지인데 바로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있고 그 다음에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 이 장력과 중력의 합에 의한 그 합력으로 인해서 물체는 운동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중력은 변하지 않아요. 물체가 뭐 최고점에 있든 최저점에 있든. 근데 장력은 계속 변하죠. 장력은 그 방향도 계속 변하고 크기도 계속 변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그 전에 등속 원운동 할 때 공부를 했었죠. 수직 방향으로 t-mg 코사인 세타가 m, 여기서는 r이 그 길이니까 l v 제곱. 그래서 장력 t는 m의 g 코사인 세타 플러스 l분의 v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보면 이 세타가 계속 변해. 그리고 이 v도 계속 변하죠. 계속 장력 t도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면 뭐 어떻게 변한지를 이제 대략적인 그 형태를 보면 최고점보다 최저점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코사인 세타는 커지죠. 왜? 세타가 작아지니까 코사인 세타는 커집니다. 최저점 내려갈수록 v도 커져요. 왜? 포텐셜은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장력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계속 커져. 그렇죠. 계속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방향도 계속 변하죠. 그러니까 중력은 변하지 않지만 크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지만 장력이 크기도 변하고 계속 방향도 변하니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도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이 변한다는 건 크기만 변한 게 아니라 방향과 크기가 둘 다 변하니까 가속도 운동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크기와 방향이 둘 다 변하는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운동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운동 분석할 때 축으로 힘을 분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여기서 수직축 이렇게 연직 방향으로는 이렇게 분석을 했고, 그러면 이게 접선 방향으로 보면 접선 방향은 mg sin 세타가 되죠. 접선 방향 가속도가 바로 여기서 이제 복원력의 형태가 되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단진자 이것도 이제 그 투영했을 때 여기서 위에서부터 이 아래로 이 면으로 투영했을 때 그 진동하는 게 단진동이라는 겁니다. 근데 보면 복원력 F는 MA에서 여기서 이 F가 바로 mg sin 세타가 되죠. 여기서 이제 mg sin 세타라고 하는 이 앞에 마이너스 붙는 이유는 알겠습니까? 이 x가 양수일 때 힘은 음수가 되거든요. 힘은 왼쪽 방향이죠. x가 양수일 때 힘은 왼쪽 방향, 반대 방향이니까 세타가 여기서는 양수라고 하면 그 힘의 반대가 돼.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 sin 세타, 이 sin 세타를 이제 어떻게 근사할 수 있냐면 단진자 운동이 단진동이 되려면 밑에도 잠깐 적어놨지만 세타가 아주 작을 때만 이게 만족해요. 세타가 보통 이제 한 5도 또는 10도 그렇게 되면 이제 각도가 좀 작아서 이제 그 단진자가 거의 단진동이라고 우리가 근사할 수 있는데 세타가 예를 들어서 뭐 15도, 20도, 25도 이렇게 좀 세타가 커지게 되면 단진자 운동이 단진동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배울 건 아니고 수학적으로 조금 더 뭐 이항 정리라든지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좀 더 관심 있는 사람은 따로 더 준비를 해서 뭐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진 여기서 이제 사인 세타가에서 세타가 매우 작다고 하면 요 사인 세타가 빗변분의 높이죠. 근데 그 빗변이 요 L이 되고 세타가 매우 작으면 거의 근사적으로 이 각을 우리가 세타로 90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인 세타를 L분의 X로 둘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 사인 세타를 근사적으로 L분의 X로 둘 수 있다. 저 각이 90으로 거의 근사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값이 마이너스 L분의 mgx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x 빼고 나머지를 이렇게 묶은 이유가 있겠죠. 바로 복원력은 변이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 크기가 일정을 비례하면 되기 때문에. 즉 L분의 mg를 k라고 두면 마이너스 kx, 즉 바로 복원력의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즉 단진자도 복원력을 받는다고 근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사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얘는 단진동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이제 복원력이라는 걸 이걸 이제 몇 가지 그 주기를 구하는 과정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몇 가지 방법을 좀 몇 가지 다 가져와 봤어요. 요 F는 MA에서 요 A를 M 곱하기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걸로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위치 이 X를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 A가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 X는 L 세타로 나타낼 수 있어요. 물론 이 X는 이게 직선 거리
인데 세타가 매우 작다고 하면 호의 길이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호의 길이로도 근사할 수 있으니까 L 세타로도 쓸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제 사인 세타는 또 세타가 매우 작으면 세타 값과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 혹시 세타가 1도 뭐 2도에 따라서는 사인 세타 값을 계산기를 한번 해보면 세타하고 사인 세타가 매우 작으면 근사도로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타가 L분의 X 이렇게 둬도 상관없어요. 그 말은 여기 X에 대해서 LX를 대입하면 어차피 L은 상수니까 밖으로 나와서 ML 곱하기 세타에 대해서는 2번 미분한 것과 같은데 여기서 요 값이 이제 조금 전에 그 가속도 MA는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두 개 값이 같다 등식을 세울 수 있고 양변에 ML로 나누면 이거는 L분의 G만 남는 거죠. L분의 G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 사인 세타는 근사적으로 세타로 근사할 수 있다. 그래서 세타에 대한 운동 방정식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타에 대한 우리가 보통 이제 x에 대한 함수도 쓰지만 이제 세타에 대한 함수로도 뭐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주기 t는 조금 전에 말했지만 공식이 오메가분의 2파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k는 L분의 mg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라고 했죠. 제가 좀 외우고 있는 거 쓰는 겁니다. 그러면 k에다 대입하면 얘는 L분의 g가 돼. 즉 단진동에서는 오메가 각 진동수가 루트 L분의 G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 t는 2파이 곱하기 루트 G분의 L이 됩니다. 오메가는 이렇게. 그럼 단진자 이거 보면 참 운동이 참 재밌는 게 이 최고점 좌우측에 최고점에서는 속력이 0이죠. 그 말은 구심 가속도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 구심 가속도 A가 R분의 V 제곱인데 이 V가 없으니까 여기가 0이 돼. 구심 방향으로의 가속도가 없다는 건 접선 방향의 가속도만 있다는 거죠. 접선 방향의 가속도는 G 사인 세타 마이너스 G 사인 세타니까 이거는 최대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접선 방향으로 속력이 변하게 돼. 처음에 속력이 0이었지만 접선 방향의 가속도가 있으니까 얘는 속력이 점점 증가하게 되겠죠. 증가하다가 이게 최저점이 되면 이때는 접선 방향의 가속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G 사인 세타에서 이 세타가 0이니까 이 값 자체가 0이 돼요. 즉 단진자 운동에서 최저점, 최고 아래점에서는 연직 방향, 그러니까 이거 윗방향, 그의 중심 방향으로의 구심 가속도만 있습니다. 구심 가속도 A는 R분의 V 제곱인데 이 V가 최대값이니까 여기서 이제 최대가 되는 거지. 구심 방향의 가속도의 값이 최대가 돼요. 그럼 그 중간은 어떻게 될까? 임의 각도일 때 그때는 접선 방향의 가속도도 있고 구심 방향의 가속도도 있어요. 그렇죠. 접선 방향도 G 사인 세타니까 있고 구심 방향 V도 있으니까 구심 방향도 있어. 즉 R자 가속도의 방향이 이렇게 사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그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보면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방향도 그 크기도 둘 다 계속 변하고 있구나. 거기에 따라서 단진자의 운동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근데 이것도 세타가 매우 작을 때는 그 단순 조화 진동, 그러니까 단진동이라고 우리가 근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밌죠? 예, 마지막으로 단조화 진동자 에너지까지만 보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 단조화 진동자, 단진동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단진동. 그러면 이제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그 전에 배웠죠. 1 에너지 관계에서 배웠던 그 공식 2분의 1 mv 제곱. 이 v는 a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니까 거기 대입하면 요 값이 이렇게 되죠. 두 번째 탄성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우리가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것도 우리가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번에 요 a에다가 요 x 위치에다가 a 사인 오메가 t 대입을 하면 그 결과는 이렇게 돼요. 보면 운동 에너지하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하고 그 좀 공식 좀 복잡해 보이는데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이런 거 보면 참 재밌습니다. 물리가 비슷하게 생겼고 이거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서 다 더해볼 수 있잖아.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더하면 앞에 있는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a 제곱까지가 똑같아요. 뒤에 건 코사인 오메가 제곱 코사인 오메가 t 제곱 이 두 개 더하면 1이죠. 즉 그 값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m 오메가 제곱은 우리가 k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 일정하다.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는 중간 그 단소와 진동하는 과정에서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계속 변화하지만 시간에 따라서 계속 시간에 대한 함수지만 역학적 에너지는 시간에 대한 함수가 아닙니다. 이 K도 상수, 이 A도 진폭으로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걸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위치에 따른 속도는 아까 이 V는 물론 이건 외울 필요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을 했는데 이건 물론 아까 그 유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아까 A 그 사인 오메가 T라는 거하고 V는 A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이 두 개를 연립해서도 풀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이 역학적 에너지 이걸 통해서 여기 이제 X하고 V에 대해서도 이제 정리를 하면 되죠. 그 결과는 당연하지만 당연하게도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그 그래프 상황과 그래프를 한번 보죠. 지금 그 용철이 있고 용철 상수는 이제 K가 되는 거죠. 물질 질량 M입니다. 보면 이건 이제 최대가 돼. 요 Amax 가속도가 최대다. 물체에 작용하는 F는 마이너스 KX인데 A가 요 최대라는 건 요 A가 최대라는 거예요. 요 X가 최대니까 가속도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는 마이너스 KA가 된다는 걸 할 수 있어요. 즉 여기서는 X가 A 시간이 0일 때 이렇게 뒀다는 건 이제 그 아까 위상에서의 파이가 0이라는 건데 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속력이 0이에요. 그 진폭 최대 때 이제 0으로 이제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운동 에너지는 없고 포텐셜 에너지만 최대고 전체 에너지도 포텐셜 에너지와 같죠. 가속도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가속도가 최대고 점점 왼쪽 방향 이동하니까 속력이 점점 더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속력 증가하다가 X가 제로일 때 V가 최대가 됩니다. 왜 X가 제로일 때 V가 최대가 될까? 바로 X가 제로일 때가 바로 포텐셜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죠. 그 포텐셜 에너지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니까. 단 전체 에너지는 여기나 모든 과정에서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 그때까지 걸린 시간은 주기의 4분의 1이죠. 4분의 1 진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된다. 포텐셜 에너지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가 됐으니까. 속력은 원래 R 오메가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A 오메가가 되는 거죠. 최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왼쪽으로 이동하면 이제 운동 방향은 왼쪽인데 가속도 힘의 방향은 오른쪽이 되니까 속력이 점점 더 느려질 겁니다. 속력이 느려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점점 감소를 하는 거죠. 감소하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0인 거지만 0인 여기서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가 돼야 돼요. 포텐셜 에너지가 다시 최대가 되고 당연히 이때는 그 위치가 마이너스 A로 가장 작을 때니까 가속도가 가장 최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밑에 거는 이제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진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배운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자면 우리가 이제 단진동에 대해서 배웠는데 물체가 단진동 한다라는 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복원력, 즉 F는 마이너스 KX라는 X와 이 F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를 갖는 힘을 받을 때 물체는 단순 조화 진동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등속 원운동에서 그 물체를 지름 방향으로 투영시켰을 때 그 물체의 그 위치의 시간에 따른 위치나 뭐 속도나 가속도가 바로 그 단진동과 같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수학적으로 쭉 증명을 했죠. 그래서 변이를 알았고 변이를 미분을 통해서 속도와 가속도도 알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바로 복원력이 작용할 때 단진동 한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했던 게 용술의 연직 방향으로 매달렸을 때 물체의 그 주기, 그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물체의 그 주기에 대해서 봤었고, 근데 그 주기에서 되게 또 값을 보면 아까 그 이런 식으로 값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그 공식도 외울 수 있으면 좀 외웠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배웠던 게 그 에너지, 우리가 그 전전 시간에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에 대해서 봤을 때 그 에너지적 관점에서도 분석을 해봐도 똑같이 우리가 속도와 위치와 가속도에 대한 그 관계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여러분들 어쨌든 그러면 오늘 이 단진동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 있으면 이후에 어떤 것이든 이제 그 질문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